자, 바로 가봅시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물리학원이랑 지구학원을 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제 물리학원이 이번에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1컷을 한번 보면 원점수가 48.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등 3점짜리 하나 틀리는 순간 바로 2등급이라는 거. 그리고 2등급 컷이 46이죠. 이건 정말 쉽게 낸 시험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인원수가 물리학이 사실 제일 적죠. 제일은 아닌데 물리학원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생명이랑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명씩 있는데 물리학원 한 4만 명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깔아주는 친구들이 좀 많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사실 사탐론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문과 이과 비율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 좀 수강생이 좀 많이, 수험생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경우 사실 좀 선택 과목 체계가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물리학원 선택한 이상 여러분이 택해야 되는 방법은 요 기존은 6월 그 다음에 9월 수능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낸거 그 오답률 순으로 좀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를 우리 순위 오답률 제일 높은 것부터 5등까지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일 제 눈에 거슬리는 거,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의 배점이 2점입니다. 이거는 사실 풀라는 거니까 풀지 말라는 겁니까? 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등급 컷이 이번에 48이었는데 이 문제를 아예 안 풀고 찍은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는 좀 많이 복잡한 구조의 문제였는데, 근데 배점이 2점이니까 푸는 사람이 사실 손해였던 문제. 오답률이 73%, 찍었을 때 오답률이 80%겠죠. 근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뭐 푼 친구들이 사실 손해를 본 문제고, 거의 대부분 찍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배점이 2점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답률이 나왔던 것 같고, 찍었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됐죠. 왜냐면 요 문제를 틀리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구조가 뭐냐면, 일단 오답률이 50%를 넘어가는 문제가 3문항밖에 없어요. 48%도 거의 50%라고 쳐준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문제가 4문항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 중에 2문항이 2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2등급 컷이 지금 46이 나왔잖아요, 그쵸? 2등급 컷이 46이 나왔다라는 건 요 2문항 틀린 친구들이 2등급 마지막, 그 다음에 요 2문항은 맞고 3점짜리 하나 틀린 친구도 2등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3점짜리 하나 틀리는 순간 무조건 2등급, 2점짜리 2문항이 2등급 컷. 이거는 3점짜리를 틀리게 되면 무조건 2등급이 나오는 좀 많이 이상한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따 진행할 지구과학원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 난이도 수준이 다르냐, 물리학원이 그렇게 쉽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깔아주는 학생들이 너무 없다, 그 차이가 크다. 그래서 물론 원래도 물리학원이 지구과학원, 뭐 생명과학원보다 당연히 응시 인원수가 적었던 거는 맞는데, 근데 이게 좀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부터 기초가 확실히 좀 어렵게 내자. 사실 작년도 아니죠. 그 전부터 이제 좀 어렵게 내서 쉽다고 지구과학 선택하는 친구들을 좀 페널티를 준 듯한 느낌? 그래서 사실 지금 구조에서는 지구과학원이 정말 가장 좋아요. 이런 기조로 나오게 된다면 표준 점수를, 이과 과탐에서 표준 점수를 저렇게 벌 수 있는 과목이 없는데, 물리학원은 사실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도 안 틀리다는 마인드로 가야 되고, 네,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문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18번 오답률이 42.5로 5번째였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출에서 많이 보던 유형인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 얘가 길이가 3D짜리다. 그래서 두 영역에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이렇게 걸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잔상을 살짝 그려보는 거예요. 잔상을 살짝 그려봤을 때,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잔상을 살짝 그려봤을 때 이렇게 앞부분에서 얻게 되는 부분과
잃게 되는 부분을 비교를 해서 전자기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 문제 그래프 봐서 딱 제일 먼저 눈에 띄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화질이 많이 안 좋네요. 0입니다. 0. 0이 왜 되게 유리한 숫자이냐 하면, 여기선 지금 이제 전류의 세기잖아요. 그래서 세기를 줬다라는 건 방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방향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값이 딱 하나 0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3D와 4D에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 점이 3D와 4D 사이에 위치한다면 이런 형태인 거고, 이때 얻게 되는 부분은 앞부분, P의 앞부분을 얻게 되고, 잃게 되는 부분이 뒷부분을 잃게 되는데, 근데 그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파이가 0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 선속이 완전히 어떻다? 동일하다. 변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영역은 튀어나오는 비제로다. 그냥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일단 캐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너무 좀 변수가 많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영역. 그래서 뭐 제가 일단 여기 4D에서 6D 사이에 이렇게 걸쳤을 때 이제 3번 영역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1번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0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뭐였냐? 1번 영역,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B0를 얻는 변화였고, 그 다음에 여기 걸쳐 있을 때는 사실 잃는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빼기 0의 변화가 이렇게 되면 이제 I0입니다. 근데 이제 4D에서 6D 사이에 한번 놔볼게요. 4D에서 6D 사이에 놓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얻는 것은 이 부분 3의 자기장, 그 다음에 잃는 것은 2의 자기장입니다. 2는 이제 튀어나오는 비제로인 거, 1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얻는 것은 이제 3영역에, 그러니까 x 비제로입니다. 근데 몇인지도 모르고 튀어나오는 부호도 사실 몰라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풀마라고 합시다. 플러스 풀마, 우리는 튀어나오는 거 그냥 비제로랑 플러스랑 하고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를 할게요. 그래서 몇인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잃는 것은 비제로를 잃는 거죠. 튀어나오는 비제로를 잃는 거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전류가 3개라는 건 절대값이 3이라는 거예요. 3i 제로라는 건 요 델타 파이의 절대값이 3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제로만큼의 변화였는데, 넓이가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3만큼의 변화 혹은 마이너스 3만큼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는 자,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1번 3영역이 자, 튀어나오는 4비제로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들어가는 2비제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튀어나온 4비제로를 얻고 튀어나오는 비제로를 잃어버리면 튀어나온 3비제로를 얻는 케이스인 거고, 반대로 들어가는 2비제로를 얻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비제로를 잃는다면 그건 이제 들어가는 3비제로만큼의 변화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전류의 세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I0가 플러스 3I0인지 마이너스 3I0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장의 세기 뭐 이런 거 나오게 된다면 항상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 염두해 두셔야 된다. 근데 어떤 걸 판단하냐? 사실 문제의 키는 쉬웠습니다. 여기 보면 6D랑 7D, 8D 영역에서의 변화인데요. 6D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냐? 6D 영역에서는 6D에서 7D 사이에서는 요걸 잃어버리죠. 이 영역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얻는 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7D에서 8D 있을 때는 3 영역을 잃어버립니다. 얻는 건 없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없는 게 서로 없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명확하지 않게 그렸어요. 이렇게 6D에서 7D 사이에서는 2 영역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7D에서 8D 사이에서는 3 영역을 잃어버리고 얻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선속의 변화가 1대2라는 거는 이때 3 영역의 자기장의 크기가 2비제로여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2비제로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0이 나오게 되는 거. 0이 나오게 되는 거. 0이 나오게 되는 경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다른 것들은 세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방향은 부호를 안 준 거거든요. 근데 0이 나오면 부호가 애초에 없다. 그래서 세기를 주었어도
정확한 값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풀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안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그래서 저희 이런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스킬로 저는 접근을 보는데,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왼쪽이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잔상을 그려서 얻는 부분과 잃는 부분을 각각 비교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변화량을 이제 상대적으로 변화량의 크기를 비교해서 의도전리의 세기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오답률이 48%인데 무려 2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웠냐? 사실 저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생소했다. 6월이라서 이제 특히 고3 친구들이 작년에 해서 선택했었던, 작년에 이제 물리의 후반 2학기의 기말고사 범위 혹은 2학기의 중간고사에 봤을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는 이제 V는 F 람다 관련한 문제일 거잖아요. V는 F 람다를 적용해서 일단 풀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0.75Hz 4분의 3이니까 주기는 3분의 4초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4분의 3을 일단 바로 가져와야 되겠고, 파장이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한 파장이 4m니까 V는 3m/s가 바로 나와서 기억이 이제 맞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T0는 뭐냐, X는 0에서 파동의 변이는 T는 T0일 때 처음으로 2m가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실선은 T0, T는 0, 그 다음에 점선이 T0입니다. 근데 얘가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3m를 진행하는 거니까 3m/s라는 거죠. 몇 초입니까? 1초겠지. 이게 맞겠지. 다시 얘가 T는 0에서 T는 T0일 때 처음으로 2m가 된다. 그러니까 X는 0에서 그러니까 요 모습이 언제 나온다? T는 T0일 때 처음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얘가 진행 방향이 어느 방향이니까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명확하게 줬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간 게 아니죠. 어떻게 한 겁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죠. 몇 미터? 3m를 갔으니까 1초.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근데 T는 2초래요. 근데 우리가 주기가 3분의 4초잖아요. 그러면 3분의 4초가 주기니까 2초라는 거는 3분의 4초에다가 3분의 2초를 더한 거니까 2분의 3t 후죠. 2분의 3 주기가 지난 거니까, 그러니까 한 주기가 지나면 위상 그대로고 반 주기까지 더 지났으니까 위상이 반대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3m에서 t는 0초일 때 x는 3m에서 위상이 골입니다. 그래서 골에서 2분의 3t니까 위상이 반대가 돼서 마루가 돼야 되고, 마루는 2m입니다. 기억님 뒤에서 5번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V는 F 람다를 가지고 풀었으면 되는데, 이게 왜 오답률이 48점이냐? 전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 여러분이 연습을 안 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게 나오니까 망한 거지 뭐. 그래서 V는 F 람다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자, 요런 것도 이거는 뭐 51%인데, 근데 이게 진짜 그 정도로 50%나 못 풀어야 되는 문제였을까 싶어요. 진짜 아니거든.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바로 2등급. 3점이니까. 이거 틀리면 바로 2등급. 자,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EK가요. 이제 금속의 일함수 적용해서 어떻게 돼요? HF 빼기 W입니다. 금속마다 일함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F0, HF0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속마다 다름. 그리고 이건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로축에 EK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에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동수 옆에 붙어있는 이 H라는 건 플랑크 상수인데, 가로축에 진동수, 그다음에 세로축에 운동에너지를 놓은 순간 H가 뭐가 된다? H는 플랑크 상수고 기울기인데, 자,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기울기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기울기가 동일한 두 직선을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가 동일한 두 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맞죠? 기울기가 당연히 H가 뭐 설마 무한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H가 0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빨간색 두 개는 말이 안 되고, 이 경우에 말이 되는 타당한 두 직선은 A와 C를 연결, 그 다음에 B와 D를 연결하는 두 직선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A랑 C는 같은 직선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 X절편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절편도 같은 거고, 그래서 W 크기가 똑같은 거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서 A랑 C는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기억. 속력은 A가 B의 2배이냐. A랑 B랑 지금 보면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잖아요. A랑 B랑 운동 에너지가 동일한데 근데 둘 다 전자이지 않나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동일하고 둘 다 전자이기 때문에 질량이 당연히 동일하겠죠. 자,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고 질량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속력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물질파 파장은 B랑 D랑 봤을 때 우리가 여러분 람다는 P분의 H입니다. 물질파 파장. 이게 기억이 안 났을 거야. 근데 P를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P 우리 2K 2분의 1 mv제곱인데 이걸 이제 좀 쓸모 있는 꼴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m을 곱합니다. 2m분의 m제곱 v제곱은 뭡니까? 2m분의 p제곱. 그래서 p제곱이 뭐다? 2m 2k다. 그래서 p는 루트 2m 2k. 요거는 내신 때 아마 암기사항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기억이 안 났을 뿐인 거고. 그래서 B랑 D랑 봤을 때 어때요? B가 운동 에너지가 2배 크기 때문에 파장은 B가 D보다 짧다. B가 D보다 짧다. 얼마만큼? 루트 2분의 1배이다. 참 짧다. 이 답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틀린다라는 거는 디테일한 암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 16번. 자, 요거는 사실 인정. 이런 건 틀려도 되긴 하는데 아니 어려울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저는 일단 이걸 바로 봤는데 이 경우에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근데 이게 좀 좋은 상황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뭐예요? 외부 힘이 한 1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근데 이동거리가 어떻습니까? 출발선에서부터 기준선까지 이동거리가 뭐 D라고 치면 이동거리가 동일. 그래서 외부 힘 B를 따지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좋죠. 그래서 A는 A를 올려놓고 실에 B를 매달린 경우, 위 경우에 T0. 그래서 우리가 이제 S는 D로 합시다. D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인데,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 가만히 놓잖아요.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V0 없고, 그래서 가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얘네들 D가 동일하니까 AT 제곱이 동일하니까 AT0 제곱이랑 그 다음에 9T0 제곱에 이제 A를 곱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같아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가속도가 왼쪽에서, 그러니까 위의 경우에서 가속도가 9A가 되고 그다음 아래 경우에선 가속도가 A가 됩니다. 말을 너무 못했다. 가속도가 나왔죠. 근데 이런 가속도가 왜 나왔는지를 따지면 질량비를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1번 경우의 수랑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총질량은 동일하죠. 총질량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질량 초리래. 총질량에다가 9A를 한 게 뭐냐? 이거는 추에 달린 MBG가 되고요. 그럼 총질량에다가 A를 한 게 MAG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MB가 9라고 하면 MA는 1이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총질량이 어떻게 되면 라지 M 더하기 10이죠. 그래서 라지 M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920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번의 A의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1번에서 A는 실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A는 높이가 안 변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일단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A의 질량은 우리가 1이었죠. 1. 자, 1 곱하기 가속도는 9A였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T. 이러면 M 곱하기 A. 알짜임이 한 일. 이게 뭐다? 920입니다. 그죠? 근데 실험 2번에서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를 똑같이 주고 있고요. 실험 2번에서는 실의 매단추가 A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높이가 바뀐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따지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랑 그 다음에 B와 술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을 거고, 이 경우에는 B와 술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랑 같을 거다. 그래서 B와 술에는 자, B 질량은 9고요. 그 다음 술의 질량은 라지 M입니다.
가속도 A고 이동거리 D 11이 제로. 에잉? 그럼 바로 나왔네. 9 더하기 M이 11이 되면 되고 라지 M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분의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게 되게 무섭긴 했는데 생긴 거에 비해 계산은 굉장히 별거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 이동거리 이걸 바로 파악을 해서 가속도비가 9대 1이 나온다는 걸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따질 때 뭐 외부희미한 일을 따져도 되고 아니면 이제 1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A가 높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래서 알짜이미한 일 계산해도 괜찮았다. 2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뭐랑 같아요? B와 술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와 술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B와 술에는 높이가 안 바뀌었으니까 B와 술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슷한 꼴이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계산을 할 수 있었다. 라지엠은 2, 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 이게 2점이라는 게 저는 이제 아직도 불만이에요. 미래는 9, 2점인데 오답률이 13.8. 근데 제가 보기엔 많은 학생들이 찍은 것 같아요.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계산 자체가 그렇게 막 못할 정도였냐? 사실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이건 좀 계산 세팅을 읽는 게 귀찮은데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 자, 처음에 이제 가만히 놓는 거죠. 가만히 놓는 거니까 처음 운동량 얼마입니까? 처음 운동의 합은 0입니다. 나중 운동의 합도 0이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mv0면 얘는 3m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v0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기억 일단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귀찮으시니까 기억 안 들어가는 거 빠르게 한번 지워주시고. 근데 일단 풀어는 봐야 돼. 디귿은 맞나 본데? 그럼 아니네 바보다. 일단 끝까지 풀어볼게요. 쏘리. 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 자, 그래서 일단 이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마찰 구간, 그러니까 B가 처음에 속력도 V0고 나중에 속력도 V0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안 바뀌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어디서 온 거예요? 2분의 1 K D제곱이구나. 여기 있다. 그래서 아니잖아. 잠깐만. 처음 D만큼 압축시켰다. 그래서 원래 D. 그래서 2분의 1 KD 제곱이 이제 원래 운동 에너지의 근원이고, 그래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운동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운동량은 같은데 우리 아까 도입했던 거 혹시 이 K는 2n분의 P 제곱을 생각을 하면 운동량의 절대값 똑같기 때문에 질량비의 역이다. 그래서 B가 2m, A가 3m이니까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를 320라고 하면 A의 운동 에너지는 220가 되는 거예요. 질량비의 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처음 운동 에너지가 320였는데요. 근데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얼마만큼? H1 빼기 H2만큼. 요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아니죠. 요만큼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근데 마찰로 인해서 준 게 얼마다? 320다. 그래서 마찰로 줄어든 게 요만큼이에요. EMG 곱하기 H1 빼기 H2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1, 2도를 한번 지날 때 각각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P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러면 그게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게 마찰되는 요게 E0였고요. 요것도 E0인 거야. 요것도 E0인 것이다. 그래서 마찰 구간 1번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있었어요? E0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질량이 3m입니다. 3mg H1만큼 운동 에너지 추가되고 그 다음 마찰에 의해서 E0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슥슥슥 빠지고 그게 바닥에 내려와서 2분의 1 KD제곱이 되는데 2분의 1 KD제곱이 뭐였어요? 아까 E0 더하기 3E0 운동 에너지의 근원이잖아요. 5E0가 되겠죠. 그래서 3mgH1은 2분의 1 KD제곱이니까 5E0가 됩니다. 그럼 나온 것 같네. 그래서 EMGH1 빼기 H2 그래서 mg 겹치니까 뺄게요. 이 H1 빼기 H2가 3이고 3 H1이 5가 된다. 그래서 이 H1 빼기 H2 대 3 H1은
3대 5가 되는 거죠. 3대 5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3대 5 쏘리 3대 5가 아니라 여기 2제로구나. 쏘리 2대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항해서 10H1 빼기 10H2는 6H1이라서 4H1이 10H2가 돼서 이건 아니네. 디귿은 틀렸네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네. 근데 일단 그 다음에 2분의 1 KD 제곱이 뭐였어요? 5E 제로였죠. 그쵸? 자, 근데 그게 3E 제로가 2분의 1 2M V 제로 제곱이 3E 제로입니다. 그럼 5E 제로면 이거에 3분의 5를 해야 돼서 2분의 1 KD 제곱은 3분의 5M V 제로 제곱이라서 요게 아니라 뭡니까? 3D 제곱분의 10M V 제로 제곱.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기억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되겠다. 제가 방금 풀어보고 느꼈지만 관계식이 솔직히 쉬웠어. 그래서 2점인 거 인정은 하는데 계산하는데 시간 걸리는 거 생각하면 요거 2점 내면은 여러분 안 푸는 게 정답입니다. 풀면 손해예요. 나 같으면 안 풀 것 같아. 자, 다음. 그다음 우리 지구과학도 한번 보려고요. 자, 지구과학은 등급급도 볼 건데 44점이 1컷이에요. 그 다음에 2컷이 39야. 너무 좋다. 지구과학은 사실 허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물리학원에 비해서 지구과학은 허수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한 3만 명 정도 친구들은 깔아주는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리학원은 그게 없는 거고. 난이도가 그렇게 극명하게 높았냐?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구과학원의 난이도가 사실은 높아진 추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거에 적응이 돼 있는 학생들이면 좀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적응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많이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등급컷이 굉장히 낮다. 그 다음 표점이 너무 좋다. 표점이. 그래서 지구과학원을 선택한 친구들은 수능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표점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보면 일단 오답률이 정신 나갔죠. 70%가 넘는 게 지금 몇 문항이에요? 4문항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그냥 7번까지 7번째까지 준비를 했어요. 60%가 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 뭘까? 14번부터 20번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찍었다는 거야. 이 오답률은 여러분 결국 찍었다는 거고, 뒤에 있는 7문항을 찍게 되는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냉정하게 지구과학원 기출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진짜 많이 풀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연습 많이 된 사람이라면 표점을 진짜 쉽게 벌어갈 수 있는 과목이 지구과학이다. 요즘 그렇게 내고 있다. 애들이 너무 공부 안 한 채로 자꾸 도전을 하니까 그게 좀 많이 꼽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쉬웠던 것들부터, 오답률 낮은 것부터, 그러니까 7등부터 볼게요. 얘는 이제 2점입니다. 2점인데 오답 60, 이거인 게 사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자, 얘는 지금 보면 10점, 고정된 10점에서 10점에서 생성된 화산섬 ABC입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위치는 위도 30도. 그래서 얘는 위도 30도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이 북극까지 북극이 위도 60도 북쪽에 있다고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산섬들은, 자, 그런데 A에서 구하기를 어떻게 돼요? 여기 위도 60도 북쪽에 있다라고 각인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산섬 A는 이 50마의 고지자기 위치에서 얼마 내리는 거예요? 60도를 내리는 거고, 4칸 내리시면 돼요. 4칸. 자, 여기는 A가 여기 있었다. A 50마. 그다음 B는 한 칸 더 내리시면 되겠어요. B는 여기 있다. B는 적도네요. B는 현재 적도.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남반구로 갑니다. B도 맞네. 자, 그 다음에 속도. 175, 100에서 70은 여기. 50에서 75는 여기. 누가 빨라요? 50에서 75가 빠르네. 니은 맞다. 그 다음에 고지자기 복각. A 같은 거. B는 이제 적도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어떻게 나와요? 둘러 얼마일까?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둘 다 30도로 지키는 거지. 어디서 만들어졌으니까? 10점에서 만들어졌다. 고지자기 극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지자기 복각 자체는 둘 다 10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달라서는 안 된다. A가 B보다 작지 않다.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하고 4번 이렇게. 아마 기억에서 낚시였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자. 14번. 오, 얘도 2점인데 오답률 66%. 그러니까 3분의 1만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우주 들어가면 학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우주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반지름 태양 1, 태양을 1로 두는, 그러니까 1로 둔 걸 칼같이 지켜보시고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죠. 표면 온도에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이제 t를 따로 구하게 된다면, 얘가 t를 1이라고 두면 얘는 이제 t분의 1이 5분의 6이니까 t는 6분의 5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t 표면 온도가 태양이랑 비슷한데 반지름이 태양의 10배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이잖아. 주계열성인데 반지름이 태양보다 10배 크다면, 그러면 얘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되겠지. 1보다 반드시 커야 되니까 파장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기억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인데 질량이 큰 애이기 때문에 태양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중심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가 CNO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는 분모가 크고요, 분자가 작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크니까 가가 태양보다 작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된다. 되게 광도는 가나다 중에 다가 가장 작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반지름, 그러니까 나랑 나를 비교할 수가 있고, 가랑 나 보면 이제 가가 반지름 똑같지만 나랑 평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가 광도가 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다를 보면 돼. 나랑 다를 비교해 보면 되겠다. 근데 지금 반지름이 10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10의 제곱과 r제곱, 그 다음 12의 제곱, 그 다음에 t 나왔으니까 t의 제곱, 그래서 1, 그 다음에 6의 제곱 분의 5의 제곱, 요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곱하기 100이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12제곱이랑 이제 6의 4제곱이 분모에 있는데 이제 6이 제곱만 남겠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요런 꼴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36분의 25니까 100보다 작네요. 그래서 가가 제일 크고 나가 중간, 다가 가장 작다.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어우 빡세다. 그 다음 16번. 자, 이걸 보면, 자, 얘는 이제 오답률 67.8. 어우 높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생김새가 생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누적 질량이라 했고, 그 다음에 누적 질량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야 정상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빠르게 증가했다가 110억 년 전부터는 질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질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 같은 경우는 110억 년 이후로부터는 생성된 별이 어떻다? 거의 없는 거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은 별 위주라는 거지.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원 은하겠지. B는 타원, 그 다음에 A는 계속 별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나선 은하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기억, 120억 년 전부터 110억 년 전까지 생성된 누적 질량은 120억이 여기겠죠. 그 다음에 110억. A는 많지 않죠. 그 다음에 B는 요만큼이 120억에서 110억까지 생성된 양이니까 A가 B보다 작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는 나선 은하입니다. 그 다음에 B는 타원 은하입니다. 뭐 그렇게 따져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누적 질량이 A가 더 앞섰기 때문에 평균 강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질량이 많고 나선 은하니까. 그 다음에 성간물질 질량 B는 나선 은하에서 많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적고 젊은 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별들 위주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5번. 아우, 여기부터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건데, 적색 편이량, 이거는 이제 기준파장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네,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V는 허블 법칙, V는 H 곱하기 R. 이거는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를 밝기 최대값, 근데 이게 1A형 초신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 그냥 심플하게 1A형 초신성은 최대 광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성 원리상 1A형 초신성은 그 특정한 광도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겉보기 밝기라는 거는 이제 절대 등급은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근데 절대 등급은 똑같을 건데, 근데 겉보기 밝기가 16이라는 거는, 그래서 A까지의 거리를 12, 뭐 그냥 심플하게 그냥 1, 거리 B를 1이라고 했을 때 밝기가 16배 된다는 건 거리가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메가파섹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색 편이량은 이제 B는 적색 편이량만 준 거 보니까 A든 C든 적색 편이량을 밝혀야 돼. 그래서 1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V는 HR, 그래서 70 곱하기 12 하면 840입니다. 그래서 840km/s인 거죠. 그래서 V는, 그래서 C분의 V, 그러니까 30만, 아이고 계산이 지저분하다, 분의 840, 요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에서? A에서. 그래서 이제 0 하나 떼고 3으로 나누면 28. 그래서 1분의 A 만분의 28이니까 1000분의 2.8이니까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얘는 2.8. 그래서 V는 HR, 촉색 편이량을 봤을 때 촉색 편이량은 그냥 거리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거리가 B가 2배가 됩니다. 24메가파섹. 그래서 아까 비교했던 걸로 치면 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다. 2 찾고 신나가지고 2분의 1 하게 되면 틀려요.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거. 거리 반비례. 거리의 제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기억 840 아까 찾아놓은 거 기억 나왔네요.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이량. 근데 얘가 동일한 시선 방향이라는 건 일직선에 있다는 거죠. 아이고, 여기 위에 좀 쓸게요. 우리 E가 있으면 A는 1 거리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C 거리에 E 거리에 C가 있고, 아니지, B지, B. 소리. 이 거리에 B가 있고 4분의 1 거리 C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B까지의 거리는 4분의 7에 해당하고 2에 해당할 때 5.6. 그러니까 4분의 1에 곱하기 8한 게 5.6이잖아요. 그럼 4분의 1에 곱하기 7한 거는 4.9니까 5.0보다는 작네. 기억답은 1번. 이렇게 선지가 좋다.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 다 우주론이에요. 우주가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거의들 뭐 찍었지 뭐. 자, 이런 거 할 때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많이 틀렸는지는 내가 알 것 같아. 그거 얘기해 줄게요. 자,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거 몇 개? 것 2개입니다. 비율이 줄어드는 거.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죠. 그래서 A랑 B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A 비교했을 때 T1보다 T2에서 많고, B는 T1에서 많고, C는 T1에서 많기 때문에 T1이 둘 다 과거인데 T1이 더, T2는 그거보다는 미래인 거예요. T1은 T2보다 과거다. 기억은 이제 맞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그래서 늘어나는 거, 유일하게 늘어나는 게 에너지, 암흑 에너지 A가 되겠죠.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현재 팽창 속도가 1이라며. 근데 현재는 무슨 거예요? 현재 가속 팽창 중이잖아. 누구 때문에? 암흑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늘어서 가속 팽창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현재 가속 팽창 중이면 지금보다 과거는 현재보다 어때야 된다? 속도가 느려야 된다. 그래서 우주 팽창 속도는 T1이 T2보다 작을 수는 없다. 반드시 크다. 기억니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주 팽창 속도가 T1이
1.25 커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초기 우주인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감속됐다가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가속 팽창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은 3번. 그 다음 19번. 자, 이거 단서가 너무 없는 것 같지만 단서가 있죠. 뭐예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성심성의껏 그렸다는 거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라마다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행성 반지름 이 스몰 r이라고 할게요. 2r만큼 진행하는 거고 여기 2r 진행하는데 몇 t 걸린 겁니까? t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10t 걸렸으니까 20r 진행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별 반지름이 10배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게 그러니까 잘못 그렸어. 여기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행한 게 별의 반지름만큼 진행한 거고 그게 얼마예요? 22R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11배이기 때문에 기억 이거 아니죠. 이거는 100분의 1만큼 줄었을 때가 0.990이니까 아니죠.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중심별의 시선속도 1t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식은 언제 일어나? 식은 가장 멀 때. 그래서 식이 진행되기 전에는 가장 멀어지는 중. 그러니까 멀어지는 중. 1t는 멀어지는 중. 근데 10t는 센터잖아요. 10t는 가장 멀기 때문에 우리 가장 멀다는 건 멀어지고 있었다가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가 가장 멀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장 멀 때 식 때는 시선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시선 속도는 1t가 멀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10t보다 크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1t랑 19t 보면 자, 1t는 뭡니까? 멀어지는 중. 그 다음에 19t는 가까워지는 중이지. 그래서 멀어지는 1t일 때는 적세편 2가 일어나서 파장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19t는 가까워지는 중이니까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1t일 때 19t보다 길어야 되죠. 2번 이렇게 가야 되겠다. 대망의 마지막 1위입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오바였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오바였다 싶은데 자 x와 y의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현재 화성한 P와 Q와 P의 Q와 포함된 거는 P는 50%, Q는 12.5고요.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P가 Q의 3분의 2배보다 크다라는 거. 그래서 P와 Q는 X랑 Y 중에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하게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0.5, 그러니까 자원소가 X의 처음 한 양의 절반이 됐을 때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반감기죠. 그래서 TX는 요 시기 자체가 TX잖아요, 그렇죠? 근데 TX는 만큼 가면 Y는 자원소가 4분의 1이 된다. 그럼 모원소가 얼마 된다고요? 4분의 3이 된다. 그래서 TX를 한 번 하면 4분의 3. 그리고 4분의 3 많이 나오거든요. 4분의 3을 제곱하게 되면 16분의 9가 돼요. 이거는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TX가 반감기 TY보다는 짧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Y가 X의 2배보다 길죠. 기억은 맞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긴 거면 일단 기억 맞다, 기억 아니라는 걸 빠르게 지우는데 니은 디귿 빨리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P는 X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P가 Q의 3분의 2배보다 크다라고 나왔죠. 근데 P는 50%예요. 자, 1번. 그래서 P가 X, Q가 Y라면 혹은 2번 P가 Y, 그 다음에 Q가 X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보자. 자, P가 X라고 한다면 P가 50%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연령은 50%니까 반감기예요. 누구? X의 반감기. 현재 연령은 TX입니다. 자, 그러면 Q가 P의 연령은 TX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령은 2분의 3tx보다는 작은 거네요. 그러니까 요 말 때문에. 다시 현재 연령은 p가 q의 3분의 1배보다 크니까 p가 x라고 했으면 tx만큼 50%니까 tx가 이제 p의 절대 연령이고요. q는 2분의 3tx보단 작아야 돼요. 근데 이때 q가 y라는 거는 y의 12.5%라는 거는 3ty일 수 있습니까? 2분의 3tx보다 작은 거는 3ty보다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tx, tx가 ty보다 작았기 때문에 2분의 3tx는 3ty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12.5% 달성이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p가 y, q가 x입니다. 그래서 물론 되겠네. 아이고, 디귿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p가 y고 q가 x입니다. p가 y. 그래서 현재 연령 p가 50%잖아요. q가 12.5%잖아요. 그래서 현재 연령은 p가 y니까 ty가 되겠죠. 그죠? ty가 된다. 자, 그럼 ty. 그럼 q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ty보다는 작은 거. 요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괜찮기는 해. 왜냐면 12.5%는 3tx라고 했으니 3tx는 2분의 3ty보다 작아야 되겠죠. 요걸 적용해서. 그래서 얘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현재 연령은 p가 y이다. 그래서 p가 y인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현재로부터 x의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났을 때, 그럼 x의 반감기는 tx잖아요. tx가 한 번 더 지났을 때 tx 또한 y는 4분의 3이 되거든요. 근데 y는 현재 얼마 있어요? 50% 2분의 1이 있는데 4분의 3 되니까 모원소가 8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자원소는 8분의 5가 되고, 그래서 0.625가 기억 티귿 5번. 이렇게 푸는 문제고, 이런 거는 우리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가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에 사실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지구과학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많이 연습 안 해봤을 건데, 경우의 수 두 가지 갈라서 둘 중 하나 모순 나오는 거를 없애주는 그런 유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